폭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건강한 먹거리,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후가 밀고 있는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오늘도 초대 손님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서령님이 아나 생물 다양성이다를 깊이 새기면서 출발합니다. 그러셨어요. 옆에 못마땅한 분이 계신가 봐요. 그리고 오늘 퀴즈 음식 이름 맞히기 문제인데요. 이 요리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스촨 지역의 요리입니다. 향이 강하고 매운 게 특징인데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소울푸드 음식으로 통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네 중국집들이 전부 이 음식을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골목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탕, 2번 짜장면. 제가 괜히 동네 중국집 얘기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향이 강하고 맵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스촨 지역의 요리입니다. 향이 강하고 매운 게 특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소울푸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탕, 2번 짜장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생방송 때만. 오늘 기후미식회 시작해야죠. 그런데 벌써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분을 환영하는 글이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령님, 최고의 중국통 김진방 선생님 나오시겠네요. 앞서 기대가 된다고 김진방 선생님을 벌써 이미 다 기다리고 계셔. 오늘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은 중국의 식생활, 중국의 음식 문화를 앞으로 세세하게 알려주실 연합뉴스의 김진방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팔방미인이세요. 연합뉴스 기자님이신 거 맞죠? 제가 맞죠. 네,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본업은 확실히 네,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난 4월 말에 책도 내셨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좀 일을 쉬면서 강연 좀 하고 방송 있으면 또 방송 좀 하고. 오늘도 강연 있으셨죠? 네, 제가 SNS에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하루에 2탕. 그러니까 안 힘드세요. 좀 힘들어요. 예, 네. 오전에 10시에 종로도서관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중식 다행히 방송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아, 중국 음식. 예. 관심들이 많으신가요, 요즘? 중식에 대한 관심이 예. 제 첫 책 나왔을 때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베이징 얘기로 네. 쓰셨던 거예요, 음식. 중국 음식 관련해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요새 막 중국 싫다고 하면서 중국 음식집들은 계속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반중 감정은 높아만 가는데 중식에 대한 호감도는 또 높아지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그 본능? 마음인 것 같아요. 이웃 나라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문화가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예. 같기도 하고. 일본도 맨날 흉보면서 얼마나 일식 좋아해요. 스시나 이런 거. 그게 이웃 나라죠. 뭐.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게 우리가 중국의 맛 이 책을 보고 김진방 기자님하고 중국 음식 이야기를 해야겠다 했는데요. 책이요. 그런데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제목이 너무 세다 그랬는데 그쵸. 보니까 웹툰의 만화를 토대로 해서 에세이로 쭉 풀어 쓴 건가요, 이게? 아니면 네. 이 원래 원고가 있고 예. 웹툰이 나온 거예요. 이 원고를 두고. 네. 근데 이걸 보면은 40에 맞닥뜨린 암, 돌아보고 살펴본 가족과 일, 몸에 관한 일기 해서 오해하시겠어요. 중국 음식 많이 드셔서 혹시 암에 걸리셨나? 약간 영향이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맞습니다. 거지. 네, 여러분들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지금 너무 건강해지셔서 좋네요. 쉬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건강밖에 챙길 게 없어요. 그 술을 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술을 전혀 못 먹고 있죠. 아플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아프기 전보다. 그러니까요. 예.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민망합니다. 아파 보여야 되는데 더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은 술을 끊고 나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이 에세이를 내고 네. 이거를 지금 5월 10일에 초판 1세 발행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번에 나왔네요. 그러면? 맞아요. 지난번에 낸 건 웹툰 만화였고요. 네. 아, 그렇구나. 원고가 이제 먼저 있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만화로 하다가 이제 이 원고 관련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 김진방 선생님의 인간 승리 에세이 책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맛.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중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뭔가 약간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면서 먹는 책인데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먹어서는 안 될 당황스러워. 것만 같은 잘못된 느낌? 그럴 리가 없겠죠. 예. 예, 원인은 술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김진방 선생님이 정말 중국의 그 40도 넘는 술을 엄청나게 매일 드셨죠, 먹었죠. 한때. 네. 네.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지금도 네. 계속 중국 오가실 테고. 네. 우리나라 보면 날씨가 요새 종잡을 수가 없는데 아,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점점 좀 기후 변화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쨌든 이제 땅 크기가 좀 작잖아요. 네. 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막 여러 지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쪽 같은 경우는 매년 홍수 몇 천만 명씩 나와요. 이재민이 매년 나와요. 매년.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상 기온이 있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네. 약간 베이징 좀 근교 쪽으로 해서 막 틱톡 같은데 막 너무 추운 영상 같은 게 올라오고 마치 막 북극 같은 그런 느낌의. 그래서 좀 중국도 영향이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 너무 땅이 크니까 다양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은 우리보다 좀 덜 놀라시나요? 그냥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렇진 않고요. 홍수 피해가 매년 좀 심각한 것 천만이야. 같아요. 네. 네. 그 말이 몇 천만이지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수만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국의 국민 숫자가 5천만. 5천만 못 될 텐데 네, 거의 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비가 이렇게 왔다 하면 이재민이 아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야, 태풍 이게 영향도 크고. 갈수록 태풍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겠네요. 이제 치수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 하는데 그게 뭐 매년 이렇게 바뀌니까. 바뀌니까 그 기후 변화가 되게 예상보다 좀 빠르게 네. 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양상으로 홍수가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치수를 막 해도 그 다음엔 또 다른 스타일의 홍수. 준비하기도 전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대공사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이건 놀랍네요. 해마다 수천만씩 이재민이 생기는 건. 올해도 조만간 이제 또 여름 그래, 오면 이제 여름이네요. 또. 기사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봐보시면 네. 나옵니다. 근데 뭐 이웃 나라라 크게 이제 관심을 안 쓰면 모르는 건데 매년 기사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올해 어떤지. 또 이 날씨 다음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물가, 그렇죠. 물가. 과일값 채소 너무 올랐다 이러는데 맞아요. 중국도 그런가요? 중국도 많이 이제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이제 식당 쪽 물가는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게 많이 점점.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요. 근데 뭐 2선, 3선 이게 좀 중소도시를 중국에서는 2선, 3선 도시 이러는데 네. 거기는 좀 아직 좀 싼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좀 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잖아요. 네. 생필품 관련된 물가는 좀 강력하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제가 갔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언제까지 그거를 이제 부여잡고 붙잡고 있을지. 아. 근데 그게 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산층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중국도. 그렇구나. 기후 위기가 뭐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전 세계 농업이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건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퀴즈 정답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김진방 기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봄에 나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죠. 궁금해요. 중국도 나물을 먹나? 아니면 다른 제철 음식이 있나? 나물도 먹긴 하는데 네. 보통 봄에 이제 먹는 음식이 제철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이제 제철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계절에만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중국 땅이 높다 보니까 아 그렇겠다 진짜. 물류도 또 요즘에 뭐 테무 잘, 예.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제철 느낌이 조금 없긴 한데 한국보다는 그래도 봄이 되면은 춘빙 많이 먹어요. 이름이 춘빙이요? 춘빙. 그 이제 봄춘자 어. 춘병인데 아 한국어로 그럼 하면 춘권 이런 건가요? 약간 이런 밀병에다가 아 푸성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봄에 그런 거를 볶아서 이제 싸서 먹는 음식인데 아. 동남아 요리 보면 뭐 스프링롤 같은 많잖아요. 게 그게 좀 변형된 거예요. 아. 춘빙에서. 그래서 춘빙이란 요리를 봄이 되면 좀 많이 먹죠. 중국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많이 먹는 거죠. 사실 봄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네. 그것도 볶아서 예, 볶아서 뭔가 중국하면 항상 기름이 떠오르는데. 잘 먹죠. 일단 웍으로. 네. 네. 오늘 기후미식회 김진방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99로 중국 식문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문자 주세요.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2부로 이어가 보죠.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오늘 1부에 이어서 기후미식회 중국의 식생활 문화를 세세하게 알려주실 중국 전문가 연합뉴스 김진방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문제 정답부터 알아보죠. 이 요리는 중국 4대 요리 중 하나인 스촨 지역 요리입니다. 향이 강하고 매운 게 특징이에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소울푸드 음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마라탕, 2번 짜장면입니다. 김진방 기자님 정답은 1번 마라탕이죠. 네. 예. 그런데 마라탕이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여기 보내주신 분들이 0605님 일주일에 2번 이상 시켜 먹을 정도로 빠져있는 음식인데요. 비 오는 날 스트레스 받는 날 엄청 땡깁니다. 매운 맛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맛이죠. 그랬는데요. 그리고 5787님은 걱정하세요. 청소년들은 속 버릴 것 같은데 너무 선호하더라고요. 4082님은 저는 배달 기사인데요. 거짓말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배달의 3분의 1이 마라탕입니다. 많이들 시켜 드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향이 너무 강하고 맵고 짜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셨고요. 3562님 대학생 딸이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1021님 우리 남편 매운 거 싫어해요. 1032님 우리 가족은 매운 거 좋아해서 자주 해 먹습니다. 오늘도 쌀 도전합니다. 그랬는데 역시 화두는 맵다네요. 맵다. 마라탕이 좀 맵죠. 아, 그 마라탕을 맵게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탕후루 그 설탕 그 달달한 거 설탕 덩어리 그거를 먹는 게 청소년들 사이에 코스 요리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마라탕후루도 중국에서 온 거죠. 탕후루도 중국에서 온 그렇죠. 거죠. 이 마라가 향신료일 텐데 네. 중국 마라탕이 원래 이렇게 막 짜고 맵나요? 이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네. 그 마라탕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네. 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한국에 와서 마라탕을 안 먹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먹어봤죠. 하도 그리고- 물어봐서. 그리고 네. 중국에서도 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어서 뭐 그렇게 막 즐겨 먹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고급 음식은 아니다. 이번에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네. 그 뭐가 차이가 있나? 네네. 역시 좀 향이 좀 한국게 좀 약해요. 아 중국은 그러니까 뭐 향이 향신료 더 자체가 강해요. 조금 더 강하고 네. 맵기는 이제 좀 비슷한 것 같고 한국 분들도 워낙 매운 거 잘 드시니까 그리고 좀 결정적인 차이가 네. 한국 마라탕이 좀 비싸요. 아 우리는 마라탕 하면 이게 비싼 좀 음식이 비싸죠. 돼버렸어요. 아 저도 맞아. 배달 이렇게 앱 켜고 주문해봤는데 네. 굉장히 비싸가지고 중국에서 한 2,000원 뭐 아. 2, 3,000원 선에서 보통 먹는데 마라탕을 먹는데
한국에서는 뭐 몇만 원 하더라고요. 한 둘이 그러니까요. 먹으려고 하면 예. 그런 게 있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어떤 맛은 이제 뭐 어쨌든 중국 음식이니까 중국이 훨씬 맛이 좋은데 조금 한국 건 너무 깨끗해요. 음식을 너무 한국 깨끗하죠. 스타일로 짜장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와요? 하면 좀 이게 맛이 떨어지는 느낌? 그렇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분들도 마라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매운맛을. 그게 이제 참 특이한 현상인데 네. 중국에서 어떤 한 음식이 그러니까 전국 천하를 통일했다라고 한 적이 솔직히 없어요. 이렇게까지. 아 마라탕이요? 마라탕 같이. 그러니까 중국은 뭐 스촨 지역, 뭐 여러 광둥 지역이 지역 이런 있으니까 데가 이게. 자신들 스타일로 먹는데 그러니까 뭐 사회학자들은 한 두 가지 원인으로 보던데 하나는 이제 물류. 물류가 이제 발달하니까 비행기로 연결되고 뭐 고속철이 다 놓여져 있고 다니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SNS 같은 것들도 네, 다 네. 서로 소통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사회적 압박감 매운 거를 찾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좀 강하니까 그래서 완전 열풍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요? 중국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느끼실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우리 애들 급식에도 마라탕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급식에 나와요? 급식에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두 가지 원인이 네. 있는데 마라라는 그 말 자체가 네. 마가 마취할 때 그 마자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얼한 얼얼하게. 그러니까 고추 초자를 써요. 네. 마자오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입을 얼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각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화자오라는 게 있어요. 마라탕 할 때 그 매운 향을 맡는 화자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산초. 아 산초. 산초. 근데 더 향이 좀 강한. 제피. 예, 네. 제피. 강한 건데 이 두 개가 어우러지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 통각 안전 먹어서 죽지 않을 정도의 그 통각과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거죠. 내가 이걸 타도 전혀 상하지 않는 스릴을 즐기는 그 이게 중독성. 죽지는 않아 하면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안정감이 주는 그 스릴. 아. 그러니까 이 마라탕도 계속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먹다 보면 네. 문득 생각나잖아요. 뭐 저는 즐기진 않는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아. 예. 야 마라탕이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마자오, 화자오, 예. 얼얼할 정도로 강렬한 맛. 네. 그러면 중국 마라탕이 아까 한국 마라탕하고 제일 큰 차이는 한국 마라탕이 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맛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향신의 좀 향이 좀 덜한 것 같고 한국에 좀 맞춰진 것 같고요. 그 보니까 한국 마라탕하고 제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유학 가서 먹었던 마라탕하고는 마라. 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에도 요즘에 이제 역수출이 되는 느낌이죠. 한국에서 유행한 마라탕은 사실 동북식 마라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중국 지역에 있다면 동북식. 지역. 그러니까 우리 그 중국 동포들 많이 와 있잖아요. 한국에. 만주에 가까운 거기요. 네, 거기에 이제 마장을 조금 써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게 조금 덜 매워요. 그러니까 원래 마라탕보다. 네. 그래서 동북식 마라탕이 또 베이징에서 또 유행해요?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소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마라탕이라고 써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스촨식 마라탕이 있고 동북식 마라탕. 사실 있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건 동북식 마라탕이죠. 아하.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막 이런.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중국 네. 마라탕이 더 맛있다. 일단 맛은. 왜냐하면 예. 뭐 향신료라는 게 유통되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쨌든 향신이잖아요. 맞아요. 그 향이 좀 날아가고 빠진 상태. 빠지기도 하고 재료 자체가 좀 풍성하죠. 가격이 중국이. 좀 싸고 야채가 좀 다양하니까 또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우리가 막 90년대에 이제 중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동포분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부유층에서는 입주 가정교사 겸 그렇죠. 그 살림 도우미 네. 겸 해서 막 중국에서 박사 받은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맞아요. 꼬맹이들 얘들 키우는 거 맞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오신 그 노동자분이 식사 때마다 우리 한국 사장님 먹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해서 한국 사람들 부자가 되면 뭐 하냐고 저런 걸 먹고 사는 데서 뭘 먹냐니까 우리 뭐 김밥, 김치찌개 뭐 먹어봤자 그쵸. 삼겹살 좀
너무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충격받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중국인 노동자분들은 임금은 적어도 끼니 때마다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먹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수입 이상 게다가 이제 한국에 와 계시면은 그래도 벌이가 본토보다는 좀 괜찮으니까 아, 그리고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약간 그 고기가 꼭 있어야 돼요. 중국은 사실 뭔가를 먹는다 했을 때 근데 우린 야채 위주의 그쵸. 습관을 좀 갖고 있죠. 네. 본인이 아니라고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셔도 중국에 중국에 비하면 비하면 굉장히 이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그래서 보면은 한국의 음식이 보통 어떻게 인식이 돼 있냐면 대장금에 맞춰져 있어요. 드라마 대장금. 드라마 대장금. 궁중 음식. 궁중 음식. 예. 뭔가 웰빙 음식 같기도 하고 아. 뭐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아. 뭔가 풍성한 느낌으로 보진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그 되게 먹는 거에 대해서 한국 놀러 오면 뭐 일품 음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품으로 된 음식들이 한국은 주로 맞아요. 많으니까. 식당 가도 한 번에 먹고 끝내게. 네, 그러니까 뭔가 덜 먹은 것 같다라는 아.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요. 예를 들면 뭐 비빔밥 같은 걸 먹었을 때는 이게 뭐냐? 뭔가 식사가 금방 끝난 느낌처럼. 아쉬운.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문화 차이죠. 뭐. 네.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사장님 드시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야 중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많이 차려놓고 잘 차려놓고 먹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또 중국 음식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웅산이 부릅니다. On a sunny day. 네. 김진방 기자님과 지금 중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로 나왔던 마라탕 얘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 분들은 우리 보러 아유 사장님도 겨우 밥을 저렇게 먹을 거면 돈을 뭐하러 보냐고 하지만 네. 우리 또 중국 출장 가면 식사 제대로 그렇죠. 못했다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한식당을 한 3일쯤 되면 찾아가시죠. 네. 근데 우리가 중국을 여행 가거나 출장 갈 때 한국인 취향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국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허거나 마라탕 같은 거는 뭐 이미 뭐 전국에 다 있고요. 네. 요즘에는 한국도 양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뭐 중국의 네. 영향이었어요. 양꼬치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한국 분들 데리고 가면. 그리고 만두나 면 요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향신료를 좀 본인이 잘 못 드신다 이러면 특히 고수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뭐 이거를 이 문장을 하나 외워가면은 좀 편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성조가 있잖아요. 예. 부는 올려주시고 부야오 필요 부야오. 없다 필요 없다 부야오 부야오, 샹차이 부야오, 샹차이. 네, 부야오 샹차이 이거를 외워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수는 빼주세요. 아, 이걸 그러면 대충 이제 다 이렇게 그 향이 강한 거는 들어간 걸 좀 빼주시는 빼주는 거야. 아. 편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한국에 너무 요즘 중식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요즘에 가보시면은 먹을 게 꽤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중국 입맛이 좀 음식에 바뀌어서 많이 네. 익숙해져서 네. 네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일부러 그 서울 대림동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가봤어요 한번. 어떤가요? 꽤 비슷. 아, 중국 음식과요? 예전에는 정말 안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허거 같은 경우는 거의 현지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금진방 기자님 중국에 있을 때 좋아하는 중국 음식은 뭐였나요? 저는 이제 먹다가 이제 뭐 온갖 걸 다 먹었죠. 뭐 희한한 거, 뭐 악어도 먹고 진짜?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먹고 했는데 네. 먹다 보면 이제 동파육 같은 거 동파육. 맛있죠. 그리고 뭐 불도장 이런 불도장. 것도 좀 맛있고 베이징 덕 이런 게 좀 콩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런 거. 아유 정말 맛있죠. 많은 미식을 드셨겠네요. 중국에서. 3802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 조심하라던데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네. 하여튼 저희 유학 갈 때는 양꼬치를 노상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기가 과연 양고기일까라는 의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건 좀 세다. 너무 싸가지고 아. 싸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위생이 좀 그래도 좋아진 것 같고 노점이 잘 없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아 같은데 정말요. 다 없애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오. 근데 사실 길거리 음식은 우리나라도 위생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그냥 어느 감안하고 나라든. 드시면 됩니다. 예. 예. 또 집에서 만들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중국 요리. 음. 김진방 기자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 SNS에 한참 요리 올리시던데. 요거는 요즘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저도 이제 기러기 생활을 베이징에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자주 해 먹었던 게 간장 같은 비율로 넣으시면 돼요. 간장, 설탕, 물 그리고 굴소스 있잖아요. 같은 비율로 넣고 1대1 대 1대1. 1대1대1대1로 넣고 끓이시다가 청경채를 살짝 데쳐요. 청경채 요즘 뭐 많이 팔잖아요. 한국에도. 맞아요. 그럼 아까 그 끓여놨던 소스를 끓으면 거기에 이렇게 부어서 먹으면 돼요.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아. 이렇게 부어서 살짝 데친 다음에. 네. 그러면 정말 광둥식 그 청경채 요리 광둥 식당 가면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예.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맛있을 것 초이쌈도 같아요. 요즘에 막 식재료 팔더라고요. 맞아요. 초이쌈이나 뭐 그 다 돼요. 청경채 뭐 중국식 초이쌈. 야채. 네. 네, 오늘 중국 음식 얘기 사실 할 게 더 많은데 계속 이어가 보죠. 매달 오시면 한 번씩.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중국 음식 문화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뭐 마라탕이나 탕후루 이런 걸 넘어서 네. 좀 제대로 된 본토의 아, 음식 이야기. 아. 중국에도 4대 요리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도 네. 뭐 호남 요리 있고 뭐 이렇듯이 그런 요리 4대 요리 이야기나 뭐 중국 보양식 같은 거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이 이제 다가오니까. 네. 예. 그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중국집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식 중식은 사실 이제 거의 한식이 예. 됐다고 봐야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 중국 신문화 전문가 연합뉴스 김진만 기자님과 이야기했는데요. 다음번에 이 고급스러운 중국 음식 또 뭐가 있는지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